우리가 그 자체로 가져야 된다고 했었지. 자, 8-1번 보게 되면 3,4를 5,1로 옮기는 거니까 x축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야? 이만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자, 그래서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 이 점 그 자체로 이동을 했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3,0으로 옮겨지는 점 통해서 3,0으로 옮겨졌으니까 옮겨지기 전에 x값은 1이 될 것 같고 y값은 3이 되겠지.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점은 그 자체로 가져오면 될 것 같으니까. 자, 8-2번 풀어볼게. 8-2번. 그 점이니까 x값에서 2 빼주고 y값을 다 더해주면 이동의 점수는. 자, 보자. a에서 지금 x-이니까 x값 2 빼주면 되겠지, 그치? x축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 4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치? 이 점을 y는 2x 플러스 1에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뭐 a 값 나오겠지, 그치? 자, 넘어갈게. 이번 예제 8-2번 보여줘. 자, 보게 되면 똑같이 이제 x축방이랑 마이너스 a제곱, y축방이랑 마이너스 a라고 했는데 우리가 평행 이동이 점의 이동과 함수의 이동은 다르다고 했지. 자, 다시 볼게. x, y가 예를 들면 x축으로 점이 이만큼 이동했고 그다음 y축으로 점이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점은. 그지? 근데 함수는 fx, y는 0이라는 함수식이 있고 얘를 이동시키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x축으로 이만큼 효과를 내고 싶으면 x 마이너스 2,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반대로 적어줘야 된다고 쓰지 않았지? 오케이? 그럼 이 효과를 함수에 내고 싶으면 반대로 넣어주면 돼. 마찬가지로 8-2번은 x, y를 x 마이너스 a 제곱, y 마이너스 a로 이동을 했다. 얘를 이렇게 이동했다. 그럼 함수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f x 플러스 a 제곱으로 봐야겠지. 그 다음에 y 플러스 a로 봐야겠지. 두 가지.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a 제곱 대입하고 y 플러스 a를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4x 플러스 3y는 1을 옮긴 거니까 x 대신에 4 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3 y 플러스 a 이렇게 주는 거지. 이게 이제 원래 직선과 일치하였다. 얘랑 이런 4x 플러스 3y는 1이랑 일치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같다라고 보면 줄 것 같아, 그치? 그렇지 않지? 자, 8에서 한번 옮겨볼게. 8에서 한번 풀어봐. 밑에 유제.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대. 그럼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되니? x-m 대입해야지, 그치? 자, x-m 이게 x축 방향 n만큼 이동한 거고 y 대신에는 y-3 대입해줘야겠네. 그래서 플러스 2는 0이다. 이게 이제 이동된 직선의 방정식이고 얘랑 3x 플러스 y-5가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비교해주면 되겠지. 뭐 a는 그냥 3이고 그치? 전개하는 거랑 해서 전개해줘.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마이너스 3 둘이 배수 똑같아야 되니까 맞지? 자 위에 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y 일단 상수하면 마이너스 am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 둘이 똑같이 맞춰줘야지 같은 직선이지 않지? 마이너스 어? 대충 뭐라고? 대충 마이너스 플러스 2지 마이너스 플러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치? 해줘 자 그래서 밑에 끝까지 똑같이 헷갈리지가 않으면 어렵지 않지 않니 얘들아? 네. 그냥 얘들아 쉽게 생각하면 점 그냥 더해 그 직선 그냥 빼 대입하면 되잖아 이거 뭐가 헷갈려 그냥 버벅거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 그치? 함수에서는 반대로 대입하고 점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고 그럼 밑에 마찬가지 122페이지 하단부 봐봐 122페이지 8-5번 자 122페이지 8-5번 보게 되면 평행 이동 X축을 얼마큼 이동한 거야?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치? 그럼 함수에 대입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서 대입해줘야 되잖아 그치? 122페이지도 마무리 됐지 그치? 그리고 뭐 잘 되는 친구들도 있고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편하게 생각해 그치? 함수 대입 이동할 때는 반대로 적용하자 이것만 그냥 외우면 돼 그치? 자 123페이지 볼게 123페이지 비반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우리가 나도 봤잖아 그치? 자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제 대칭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여기서 나오는 대칭은 123페이지 점의 대칭 이동, 도형의 대칭 이동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똑같아 점은 얘가 그 자체로 보자고 그치? 그 다음에 도형도 마찬가지야 도형도 함수식으로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치? 맞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대칭 이동의 값은 실제로 대칭값, 부호만 보는 거지 아니지? 이동한다는 게 아니라 부호만 바뀌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x, y라고 했어. 자, x축 대칭하면 어떤 부호 바뀌어? y의 부호 바뀌는 거지? 맞아? 되는 거잖아. 근데 함수도 마찬가지야. f x, y가 있는데 똑같이 x 대칭하면 뭐가 바뀌어? y가 바뀌는 거잖아. 다른 거 없지 얘는? 맞지? 얘는 똑같이 보면 돼. 그래서 대칭 이동에 대해서는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x축 대칭 이동하면 y도 바뀐다. 요 정도까지만 안 헷갈리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원점 대칭 이동부터 시작을 해보자. 자 원점 대칭 이동이라는 거 얘들아 여기 1, 2, 2,1 요 정도를 딱 찍었을 때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뒤로 가지 않겠지? 맞아? 이렇게 가. 그러면 x 크기 바뀌어 안 바뀌어? 크기는 안 바뀌어 그치? 마이너스 2잖아 그치? 마이너스 5하고 y 값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2,1에서 뭐만 바뀌는 거야? 뭐만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1로 뭐만 바뀌게 된다. 원점 대칭이니까 그치? 맞아? 자 근데 우리가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 여기 대칭이잖아 그치? 뭐가 바뀌는 거야? 그래? 좌표가 이렇게 바뀌는
이거 지금 이 아는데 혹시나 소수 때문에 하는 거지 않지? 너희 이제 뭐 여기 보면 공수투 뭐 4번씩 본 친구들도 있다고 하잖아. 그치? 이거 다 아는데 쌤이 뭐하러 또 해? 이제 혹시라도 모르는 개념 있으면 복습하라고 하는 거야. 이걸 공수 원때 다 하던 거잖아. 1,1 대칭은 다 알잖아. 그치? x 대칭은 y고 다 바뀌는 거 다 안다고. 뭐라 했어,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나와있지 103페이지 위쪽에 다 우리 아는 거야. 그치? 넘어갈게. 자, 124페이지에는 내용이 뭐야?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 그냥 다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x고 바뀌는 거, y고 바뀌는 거 이렇게 쭉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어렵지 않게. 자, 우리는 비반이니까 여기까지 하자. 자, 대칭을 볼 때 우리는 지금 기본적인 것만 했어. y축, x축, 원점, y는 x 네 가지에 대해서만 봤다고 그랬지. 그러면 결국에는 그 x, y의 값은 안 바뀌어.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든 자리를 바꾸든 이런 느낌이야, 그치? 근데 세로선은 지금 우리는 y축만 썼는데 y축은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는 0이지, 그치? x는 0 말고 x는 2 이런 거 보자. 요런 대칭, 그치?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냐? 이걸 보면 되겠네. 이쪽에 점을 찍었어. 우리가 x값 a라는 점을 찍었어. x는 a야. 얘를 x는 대칭시키면 이쪽으로 가겠지. 아니? 이렇게 가. 그러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같은 거 아니야? 맞지? 얘랑 얘 평균값이 몇이란 얘기야? 2란 얘기야. 그러면 얘랑 얘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더했을 때 4가 나와야 되겠네. 평균값이 2니까 둘 더해서 반 나눠야지 2니까 둘 더하면 4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 x가 몇이야? 4-a 됐지? x는 a, 이 대칭은 x는 4-a라고. 그럼 다시 어떤 fx가 있지? fx를 x는 2 대칭했어. x는 2. 그러면 둘이 더해서 x 값이 4가 나와야 되니까 4-x가 된다고. 얘 둘은 x는 2 대칭이 함수야. 이해됐지? 다시. 그럼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거 보면 fx는 f 6-x라고 나와있어.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평균값이 몇이니? 3이지. 아, 얘네는 x는 3 대칭인 함수구나. x 3 대칭인 함수는 얘를 들면 이렇게 되겠지. x는 3 써준 다음에 여기 2차 함수가 될 수 있겠지. 그치? 만족시키는 함수는 2차, 4차 즉 짝수차 함수가 되겠다. 어렵지 않지? 그치?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균값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똑같이 x는 2대칭인데 여기서 뭐 x만큼 간 함수다, x만큼 간 점이다. 그리고 뒤로 x만큼 갈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의 x값은 뭐냐면 2 플러스 x야. 여기서의 x값은 2 마이너스 x야. 이때 둘의 함수값이 어떤 거야? 같은 거지. 맞지?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볼 수 있겠네. f 2 플러스 x는 f 2 마이너스 x다. 그럼 얘네는 어디 대칭이라고? 똑같이 x도 x는 2 대칭이라고 볼 수 있다. 그치? 둘이 더해서 만나면 2니까. 맞지?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얘나 쟤나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점대칭으로만 보고 넘어가자. 자, 함수적 표현을 봤을 때 자, 원점 대칭은 x 값의 평균이 0이니까 부호가 달랐어. 둘이 더해 0이니까 y 값의 부호도 달랐어. 더해 0이지, 그치? 근데 a, b 대칭이래. 이렇게 대칭해. 그러면 여기 있는 x 값과 여기 있는 x 값의 평균이 몇이어야 돼? a여야 돼. x 값의 평균 a여야 돼, 그치? 그럼 여기 x 값을 그냥 x라고 한다면 여기는 둘이 더해서 2a가 나와야 평균값이 a인 거잖아, 그치? 그치? 2a 마이너스 x가 되겠지. x 2a 마이너스 x 됐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f 값도 y 값도 둘이 더한 평균이 비교해야 되지. 그럼 여기를 그냥 fx라고 한번 해볼게. 그치? 이 f가 y 값이야, 그치? 얘랑 더해서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2b가 나와야 되지. 그럼 얘의 f 값을 앞에 마이너스부터 사라져야 되고 여기 앞에 2b가 붙어 있어야 2b 마이너스 f랑 f랑 뭐가 나오는 거야? 2b가 나오잖아, 그렇지? 평균값이 뭐야? b가 되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네들이 같다라고 쓰면 얘가 a, b를 지나. 그치?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볼게. fx는 10 마이너스 f 6 마이너스 x라고 나와 있어. 자, x 값의 평균 얼마야? 3 y 값의 평균 f랑 10 마이너스 f 평균 몇이야? 5지 둘이 더해서 더하면 10인데 다 나누니까 3,5대칭이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해됐지? 항상 모든 평균이야.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실 조금 쉽지 나는.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헷갈려. 이건 잘 안 보이지. 맞지? 포 2로 넘겨가서 쓴다든가. 아, F에도 다르네. F에도 다른데 둘의 평균 5잖아. 그지? 아, 평균 5. F, Y 값의 평균 5. 자, 그다음 X 값의 평균은 3. 그지? 어떻게 잡히자 이거? 평균값만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정대칭, 선대칭을 일반화해서 확장을 시킨 거고, 그다음 125페이지 밑에 있는 건 기본적인 내용. x축, y축, 원점, y는 x는 직접 해줘 봐야겠다. 직접. 자, 넘어가서 126페이지 볼게. 126페이지. 그러면 결국에는 얘들아, 대칭이라는 건 생각을 해보면 중점을 잘 파악해서 둘이 더해서 평균값이 걔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식을 굳이 만들지 말고 봐. 지금 예제 26번 보게 되면 마이너스 1,1을 다음 점에 대칭시켰대. 여기 이제 마이너스 1,1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중간에 3,8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만큼 대칭시켰지. 이 x값의 평균이 3이니까 둘이 더했을 때 몇이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얘는 x값 몇이다? 7 이렇게 찾아주는 거라고. 여기 막 a라고 놓고 a-1 나누기 2는 3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야. 한번 해주자. 됐지? 자, 분명히 말했어 쌤이 다음 시간에 복스 테스트에 여기 a라고 놓고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는 3 이거 쓰지 말라고. 됐지? 오늘도 말했잖아 쌤이 직선의 표준형 쓰지 말라고. 직선의 일반형으로 문제 풀라고 했지. 근데 해설에다가 얘들아 y는 m의 값을 바꾸면 어떻게 해? ax 플러스 br 플러스 c라고 썼지. 그 자체로 봐 그냥. 근데 또 y는 마이너스 b분의 하지 마. 그치? 계산이 안 되잖아. 그거 할 거면 이 계산치 보고 문제 풀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얘 분명히 말했어. a, b라고 놓지 말고 그냥 둘이 더해서 평균이 3이니까 둘이 더한 값이 6이 돼야 되니까 7. 둘이 더한 값이 16이 돼야겠지? 그러면 14. 이렇게 하자. 됐지? 자,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됐대, 그치?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어떤 특정 점을 대칭 이동시킨 거잖아, 그치? 맞아? 원래 이렇게 봐야 돼. 마이너스 1,1을 또 찍고 나서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됐지? y는 됐지? 자, 얘가 대칭이동되는 차트 찾으려면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얘를 사실은 a, b라고 놓고 중점해서 대입한 값이 얘다 이거지 원래. 맞아? 근데 가운데 점만 알면 얘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가운데 점 구할 수 있잖아. 얘는 길이 몇이야? 이 길이 몇이야? 1이 되지. y는 x까지만 적어주고 얘 대입하면 상수항 몇이야? 플러스 3. 둘의 연립하면 y값 3, x값 0이지. 둘이 연립하면 되잖아요. 0.5하면 0,3이잖아. 여기 0,3이라고. 그럼
그러면 0, 1 여기 몇이겠어? 1이겠지. 둘이 더한 값이 0이야 되니까 둘이 더한 값이 몇이어야 돼? 6이어야 되지? 그지? 둘의 평균이 3이니까 둘이 더한 값 6. 얘는 4. 가자. 이제 박지고 공부하지 말고 수업 듣는 이유잖아. 일단 수업 딱 집중해서 들어서 이 풀이대로 가져가고 막 날렸어. 수업을 다시 들으면 돼. 영상으로. 그지? 오케이? 이 문제집 보고 공부하지 마. 얘가 문제집 보고 완성시켜 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계속 문제집에 있는 풀이대로만 풀잖아. 이거 됐지? 그지? 이렇게 평균값 찾는 연습한다. 이거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야. 쌤이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일반형에서 빠르게 보는 법 정리 3가지 해줬잖아. 그치? 평행, 수직, 절편 구하는 거. 3가지 해줬지? 이 3가지 계속해서 쓰는 연습해줘야 돼. 이거 막 보다가 듣고서 이제 여기 있는 방식대로 문제 풀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 내신기간 되면 혼자 떨어지는 거야. 자, 베이스 7페이지 볼게. 베이스 7페이지. 자, 도형을 이제 대칭 이동시킨 도형 어떻게 나타낼까? 자, 도형적으로 봐봐. 우리가 점을 확대 축소시키는 거나 점을 이동시키는 거랑 함수 이동시키는 건 반대였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아까 말했듯이 점, 함수, 이 대칭은 똑같았어. 부호가 바뀌는 거. 맞지? 얘도 도형 이동할 때 똑같지 않겠는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1,2라는 중심을 가진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x축 이동시키면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축 이동시켰다는 얘기는 어떤 부호가 바뀌었다고? y의 부호가 바뀌었다고 그치? 그러면 1,2가 중심이었는데 1,-가 중심이 된 거니까 함수 만들어 보면 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예를 들면 뭐 r제곱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얘는 1,-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제곱은 r제곱이다.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 근데 x 대칭이 뭐야? y 대신 뭘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니? 네. 그러면 x축 대칭했다 하면 뭐만 하면 돼? 그냥 y 대신 뭐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y만 대입하면 크게 상관없지. 큰 문제 없어. 물론 중심 이동한 걸 봐도 되겠지만 이렇게 봐도 된다고. 그래도 마찬가지야. 자, 110페이지 1번부터 볼게.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뭐가 바뀌었어? y가 바뀌었어. 그지? 그 2번은 x로 바뀌었지? 그리고 3번 xy의 자리는 안 바뀌었어. 이거 조심해야 돼. 원점 대칭은 부호만 바뀌는 거야. 그치? 그리고 y는 x는 둘이 자리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게. 됐지?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이제 예제 27번, 자 128페이지 예제 27번 보면은 함수식 바꾸고 막 정리하는 거 했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식 바꾸는 건 우리가 다 잘할 수 있겠지,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밑에 보면은 둘이 비교해봐. 점의 대칭 이동이랑 도형의 대칭 이동 둘이 어때? 똑같지? 그럼 옆에다가 표시해줄게. 점의 대칭 이동이랑 도형의 대칭을 연결한 다음에 같다. 자, 대칭 이동은 같은 거야, 그지? 평행 이동은 반대인 거고 대칭 이동은 같다. 이 두 가지 명심해줘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 절대값 간단하게 한번 볼까?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평가원에 나온 절대값 관점은 여기 F 안에 절대값 씌우는 것까지밖에 안 나오고 있어. 사실 지금 밑에 1, 2, 3번 나와 있는데 3번은 조금 불필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4번도 뭐야? 함수가 아니야. 예전에 뭐 정수의 개수 이런 거 나올 때까지는 그나마 더 줄만했는데, 자 지금 이 두 가지만 보면 되다. 자, y는 절대값 fx. 자, 전체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경우 이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y는 이 f 안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이 두 가지를 보면 돼. 자, 얘는 알잖아. 어떻게 x가 안에 있는 걸 뒤집어 올리는 거지, 그지? 얘는 y축에서 양수범위에 있는 걸 좀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빡 뒤집어서 그려주면 돼. 그럼 예를 들면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x축을 기준으로 2차 함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 얘를 뒤집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상사함수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절대값 함수에 관련된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오니? 얘네 막 뾰족하고 얘네 막 이렇게 막 그림 스무스하게 안 그려지잖아, 그지? 결국 미분 파트에서 주로 나온다. 미분 파트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참고하라고 떠는 건데 왜? 왜 미분 불가능하지? 왜? 뾰족점들에 대해서 미분이 불가능해.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 얘들아. 스무스하게 생긴 게 미분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지? 요런 점 있지? 뾰족해. 이런 점 있지? 아 얘네들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럼 나중에 미분 파트 가서 주로 푸는 문제들 중에 하나의 유형은 뭐냐면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찾아라. 야. 그럼 당연히 이런 뾰족점 함수들이 많이 나오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y축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y축이 있어봐. 그럼 얘를 그대로 이렇게 그렸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되지? 나중에 절대값 함수를 쌤이 한번 정리해 줄 거니까 요까지는 그래서 2번까지만 참고해 주면 될 것 같고 3, 4번은 10분 읽어봐. 됐지? 자 넘어봅시다. 자 넘어와서 130페이지 빠르게 쭉 풀고 넘어갈게. 130페이지 빠르게 쭉 풀어봐. 자 실수 없이. 풀고 답지봤는데 하나라도 틀리면 꿀밤 박아 스스로 정신 차리라고. 그래야 나중에 중간고사 보고 나서 느끼겠지만 대칭이동 파트에서 얘들아 굉장히 오답이 많다. 어려운 게 아니라 너희가 헷갈려서 틀리는 게 너무 많아 이 파트. 그래서 지금부터 딱 바로 잡아야 돼.
한번 볼게. 9-5번 얘들아. 관계식이랑 점거하는 건 다르지? 그래서 다시 9-5번에 1번 보면 중점을 이용한 AB의 관계식이라고 했으니까 중점을 대입하면 될 거 아니겠지? 즉 y는 2x 플러스 1에다가 여기다가 AB랑 7,5의 중점을 대입하면 된다고 했지. 그럼 y 값에다가는 5랑 B의 중점 대입하는 거고 2분의 B 플러스 5는 2에다가 A랑 7의 중점 대입하면 2분의 A 플러스 7 더하기 1 이게 AB의 관계식 그지? 그 다음에 수직을 이용한 거는 우리가 수직의 기울기 X값 차이분의 Y값 차이 5-B 곱하기 이 기울기 2는 마이너스 1이다. 요게 수직을 이용한 관계식 됐지? 자, 그다음에 Q를 구할 땐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지? 2x 플러스 1 있고 여기 7,5 찍게 되면 요렇게 보는 거니까 얘는 기울기가 2가 되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7,5를 지나기지? 7,5를 대입하면 14, 마이너스 14니까 19가 있어야 되겠지?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1구나.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7 대입하면 2분의 17? 이랑 정리해서 주 구하고 정리해주면 되겠지. 아니면 이제 얘네 두 가지 가지고 관계식 구하거나 정리하거나 그치? 자, 130페이지까지는 뭐 이미 기본적으로 연산을 좀 했었고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 관계식 대칭 이동에 대해서 문제들인데 자, 봐봐. 내가 또 우리가 주 초에 또 작년한 게 쌤이 월수금반을 하잖아. 월수금반이고 너희가 이제 화목반이지. 자, 주초는 여기잖아. 여기가 주초잖아. 이렇게 항상 이제 막 피곤해. 막 잠도 많고 그지. 주말에 이제 어떤 뭘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와서 이제 월초 주초니까 피곤해한단 말이야. 근데 쌤이 막 장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치? 3시간, 4시간 뭐 주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쌤도 그걸 찾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 한 2년 걸렸어. 2년 동안 다 분석하고 그다음에 참 어플도 써보고 막 해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이 1시간 반이야. 1.5시간이야. 근데 사람은 다르다고. 이게 다 달라고. 막 이제 잠에 헤매는 친구. 쌤 요거의 배수로만 무조건 자. 안 피곤해 사람이. 이거 배수로 자.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없으면 막 4시간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3시간밖에 못 잘 거 아니야. 배수로 자야 되니까 1시간에 안 자고 깨어 있는 거야. 그러면 점심쯤에 저녁 때쯤에 너무 피곤해. 졸리지 당연히 밥 먹으면 나른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점심이나 저녁에 잠깐 자는데 쌤 최근에 그 뇌 부스팅하는 그 관련된 뭐 영상을 봤는데 엎드려서 이렇게 자잖아. 이제 한 15분 자면 2시간 효과가 있다고 쌤이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엎드려서 그 쌤이 쉬는 시간 15분씩 주는 거야. 10분 이렇게 하면 자다가 깨면 너무 피곤해. 또 졸려고 계속 헤드뱅잉처럼 계속 쉬는 시간에 수업 시간에 치는 거야. 그래서 15분 정도는 너희가 너무 피곤하면 엎드려서 자라 라는 얘기야. 자다가 딱 깨면 그나마 그 심장만 쿵쾅쿵쾅 거리고 물 마시고 오면 깬다고. 근데 이 15분 정도를 자는 게 이전에 커피를 드링킹을 하고 자면은 15분이 딱 지나서 깨잖아? 그러면 이 자는 게 카페인 흡수를 딱 막고서 뇌 활성화 작용을 한대. 그러면 집중력이 200%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 근데 15분은 아니야. 17분이야. 17분. 만약에 너무 졸려. 근데 커피가 이렇게 있잖아. 너무 졸리면 커피를 마시고 하루 엎드려서 자. 17분 정도를 딱 자. 17분 잘 수는 없겠지만 엎드려서 자. 딱 일어나면 이제 그 카페인 때문에 막 잠이 안 오고 이게 아니라 뇌가 활성화된 상태로 딱 간다는 거야. 한번 해봐. 그리고 졸리면 무조건 15분은 자야 되더라. 그래서 잠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잠은 자라고 있는 거지. 잠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졸리면 쉬는 시간에 잠깐 자고 일어나고
근데 또 희한하게 쉬는 시간 되면 또 말똥말똥 깨지. 그지? 그리고 또 이제 졸린 상태 겸 피곤한 상태로 핸드폰 하니까 이제 그 피곤함이 계속 가는 거지. 그지? 이거 잘 활용을 하시고. 근데 요새 좀 일찍 자기 시작했거든. 원래 보통 한 6시, 7시쯤 자는데 6시쯤 자면 12시에 일어나. 근데 요새 한 2시에 자기 시작했어. 2시간 자는 2시부터 8시 이렇게 자면 나쁘지 않더라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을 쭉 해. 그 너네 릴스 보면은 그 뭐지? 외국인 남자가 아침에 새벽 4시 땡땡 막 일어나가지고 막 세수하고 막 이런 릴스 알아? 시간 딱 가면서 막 하는 거. 이 8시 일어나면 바로 가서 그렇게 찬물로 샤워하거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하면은 이 뇌 활성화가 딱 돼서 확 깨어난단 말이야. 근데 12시쯤 가면은 이제 어쩔 수 없어. 사람이 너무 졸려. 그래서 이렇게 배고프잖아. 뭐 먹으면은 먹고 이제 잠을 이겨내려고 하면은 그냥 2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냥 자. 일단 15분, 20분 정도 자고 그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얼마나 효율적인 사람이 있잖아. 잠을 이겨낼 수는 없는 거야. 저녁에도 지금 봐봐. 이맘때쯤 거의 원래는 한 7시쯤 졸리는 게 맞아. 6시쯤, 5시쯤 저녁을 먹잖아. 당연히 7시쯤 졸려. 그 사이에 잠깐 이렇게 안 자거든. 차라리 5시에 저녁을 빨리 먹고 와서 학원에 빨리 와서 한 5시 40분부터 와 있고 자. 자면 6시에 쌤 깨워주겠지. 아니면 조교쌤 깨우겠지. 딱 수업해보는 거지.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치? 자, 보자. 페이지 다 했지, 그지? 넘어갈게. 131페이지 봅시다. 자, A,2를 Y축의 대칭이동. 그냥 바로 적어볼게, 얘들아. 자, A,2 Y축의 대칭이동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2 X값만 바뀌어.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이동 시킨 점. Y는 대칭이동 시키면 2, 마이너스 A. 얘가 뭐래? y는 x 플러스 하게 있으니까 대입해주면 끝이지? 점이니까 어렵지 않고 2번도 마찬가지 3,x축에 대칭이동 시키면 3,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3,5 x축 대칭이동 시켰으니까 3, 마이너스 5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점에 대칭이동 시키니까 어떻게 해줘? 5만 바뀌지? 미스가 이런 거라고? 원점이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많아. 진짜 수도 9만 바꿔야 되는데 자리까지 바꾸는 거야. 여기 지금 뭐 이게 저런 실수를 이러는데 자 하여튼 그리고 원점 대칭이동 했으니까 Q, PQ, B 구해주면 되겠다. 됐지?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똑같겠지 그치? 다 대칭이동해서 직접 구해봐 얘들아. 자 넘어가서 9-2번. 자 얘를 포물선이라는 말이 등장했어 이제. 우리가 원래는 얘 뭐라고 불렀어? 이차함수라고 배웠지. 2x는 이차함수라고 배웠는데 포물선이라고 등장한 순간 이제 계속 암시를 하고 있는 거야. 아까 우리가 원을 배우고 나서 확정되는 게 타원, 쌍곡선을 만다고 했지. 맞지? 기하에서 주로 다루는 게 또 뭐냐면 포물선이야. 포물선. 이렇게 이차함수처럼 생긴 모든 걸 다 포물선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린 지금 이것만 보고 있잖아. 왜? 얘가 뭐니까? 함수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돌려봐. 90도. 얘가 되지. 얘 함수니? 아니야. 근데 얘는 포물선이야. 칭하는 범위가 넓어지겠지? 다시. 직선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일반형으로 바꾸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지 뭐가 더 넓은 범위야? 함수랑 방정식이랑 방정식이 더
넓은 범위지, 그지?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다 쓸 수 있다고. 방정식 안에 함수가 있는 거라고. 함수는 조건을 딱 만족시켜야 되잖아. 뭐 x값 하나다, y값 하나가 되는 게 함수야, 그지? 그럼 마찬가지야. 2차 함수는 어디 안에 있는 거야? 포물선 안에 있는 거야, 그지? 이걸 언급을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공수2는 지금 계속 우리가 뭘 암시하고 있냐면 기하를 암시하고 있다, 그지? 나중에 이 포물선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축이 같은 거 성질에 대해서 배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찌됐건 2차 함수를 포물선이라고 했는데 x축에 대칭 이동시킨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부분 바뀌면 되니? y 부분 바뀌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y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y는 앞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 그치?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쓰면 돼. 이게 x축 대칭 이동시킨 거지, 그치? 우리 꼭지점의 좌표가 몇이래? 3,2지. 봐봐, 얘들아. 좀 스마트하게 생각해보자. 이 2차 함수를 x축에 대칭 이동시키니까 이렇게 됐는데 얘 꼭지점의 좌표가 3,2래. 그러면 원래는 몇이었겠니? 3, 마이너스 2였겠지. 그림 신경 쓰지 말고 x 값은 같을 거 아니야. x 대칭 했으니까 y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얘가 3, 마이너스 2가 원래 2차 함수의 꼭지점이겠다, 그치? 맞니? 그러면 a, b 구할 수 있지. 이 함수 지금 x-3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만들 수 있지 않지? 쪼중이 제일이니까. 그래서 a, b 구해주면 되겠다. 이동시켜서 여기다가 얘 대입해주지 말라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러면 9-3번 풀어볼게. 9-3번. y는 4x 마이너스 3을 어디 대칭 이동시켰냐면 y는 마이너스 x, x축에 먼저 대칭 이동시켰지? 자,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뭐에 뭐 바뀐다고? y에 뭐 바뀐다고 그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전체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자, 얘가 대칭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대칭했어? y는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대칭되는 거야? y는 x 대칭한 다음에 마이너스까지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바뀐 다음에 5도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바꿔야겠지, 그치? 얘네들 자리 그냥 이제 y는 x 대칭이라고 하면 얘가 y가 되고 얘가 x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까지 긋는 거지, 그치? 어떻게 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y 플러스 3 해서 바꿔주면 되겠지, 그치? 되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 밑에 9-4번은 원이니까 중심만 생각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 9-3번까지만 보실게요. 자, 이 대칭이동이 지금 연습이기 때문에 좀 루즈한 감이 있어, 그치? 함수식으로 보면 그나마 우리가 좀 문제를 푸는 느낌이라 날 텐데 막 이동만 시키고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거 볼게. fx, y 9-3번 문제 보면 는 여기가 돼 있어. 자, 그러면 x랑 y로 만들어진 식인데 얘를 지금 어떻게 이용했냐면 f 마이너스 x y 플러스 2로 이동했어. 자, 하나하나 해보자. y축으로 얼마큼 이동했니?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x가 번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대칭. 어디 축 대칭? 뭐야, 축 y 대칭이야. 자, 요것만 좀 조심하자. 봐봐. 얘를 먼저 이동시켰다 해볼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y축 방이 이만큼 이동시켰지. 자, 그다음 얘를 y는 x 이동시킬 거야. 자, y만큼 이만큼 이동시켰고 얘를 y는 x축 대칭할게. 그러면 x 값이랑 y 값이 둘이 수정 바뀌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일로 가니까 x 마이너스 2, 일로 가니까 y. 맞아? 맞니? 아니지, 그지? 뭐가 틀렸어? x랑 y랑 하면 뭐야? 맞아? 이동된 상태로 대칭 이동했으니까, 그치? 오케이? 자, 얘 관점 봐봐.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y는 x라는 데가 있고 이 도형에 대해서 얘를 지금 어떻게 이동한 거냐면 y축을 이만큼 이동시키면 이렇게 이만큼 올라갔잖아, 그치? 올라갔어.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대칭 이동시켰어.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원래 얘가 어디 있었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있었어. 얘 관점에서 보면 x축을 얼마 이동시킨 거야? 이쪽으로 다가가는 거잖아, 그치? 얘 입장에서 y축으로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얘 입장에서 x축이 이만큼 간 거잖아.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그지? 근데 여기서 얘네 둘이를 그냥 바꿔버리게 되면 아예 다른 값이 된다고, 그지? 여기서 봐봐. y축으로 이만큼 갔다는 얘기는 똑같이 yx 대칭도시킨 x축을 얼마큼 갔다고? 이만큼 갔다고. 이게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순서만 바꿔서 여기 있는 x가 절로 가야지 적용이 되겠지, 그지? 맞니? 자, 조심해야 돼. 실수하는 부분이다, 얘들아. 그래서 밑에 여기 한번 좀 연습해볼까? 9-5번 같이 볼게. 9-5번. 자, 한번 같이 보자. 9-5번 보면은 x는 안 바뀌었으니까 그냥 냅둘게. 그러면 y를 먼저 어떤 식으로 바꿀 거야? 뭐 마이너스 y로 바꿀 거면 x 대칭하면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y로 바뀌었어. 그다음 y축 얼만큼? 이만큼. 아니지. 이만큼 마이너스 아니죠. 이게 뭐야? 처음에 어떻게 표시했어? 좀 어떻게 표시했다고? y축으로? 아니 뭘 먼저 할까? 뭘 먼저 할지 따라서 이제 뭐가 바뀌는 거지. x 대칭 y축 응?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자, 조심하고. 만약에 반대로 만약에 이 마이너스 2부터 하고 싶어. 마이너스 2부터. 그럼 y축으로 마이너스 2 해주고 그 다음 y로 바꾸든가. 됐지? 마이너스 2를 해줘야 전개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지. 아닌가? 다시 보고. y축 방향으로 갑자기 y축 방향으로 먼저 이동했네.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그래서는 y축 방향 이만큼 평행이동하고
마이너스 y.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같은 값이지. 이거는 위로 이제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지. 맞니? 그러니까 이제 편한 방식대로 하면 돼. 계산하기 편한 방식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y 값 먼저 보고 바꾸고 싶다. y 값 먼저 보고 바꾸고 계산해주고, 아니면 이동하고 저렇게 똑같이 해주고, y 주고 그냥 바꿔주고. 그렇지? 자, 이거는 x, y 바뀌어 있지, 그치? x, y 먼저 바꿔줄지 이동하고 바꿔주는 건 조금 헷갈릴 수 있지, 그치? 바꿔주고 이동해주는 게 좀 더 편하겠지, 그치? 그래서 바꿔주고 이동시켜주면 될 것 같고. 자, 3번은 뭐니? 똑같이 둘이 자리 바뀌어있지, 그치? 바뀌어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렇게 해줘도 돼.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 전체가 바뀌는 거 안 된다고 했어요, 그치? 전체가 바뀌면 안 되는데 x, y 자리만 바꾼다. y, x 대칭하면 그러면 아예 이동시켜 놓고 x, y만 바꿔도 괜찮아, 그치?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다. 그래서 9-5번 이렇게 9-6번 풀어보자. 9-6번. 됐지? 자, 볼게. 자, 직선이 x축방을 이만큼, y축방을 마이너스 1만큼 되겠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y 플러스 대입해서 y는 잘 바꾸고 2콤마에 대입해도 되지만, 자, 요거 볼게. 얘들아. 우리가 지금 직선을 막 이동시킬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직선을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얘를 대칭 이동시키고 이동시키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직선에다가 지금 이 콤마이를 대입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점을 거꾸로 이동시켜가지고 원래 직선에 대입하면 직선을 굳이 안 이동시켜도 되겠지. 무슨 소리냐면 이 콤마 2를 거꾸로 대칭 이동시켜보자, 그지? 그럼 다시 y는 x 대칭 이동 시키기 전 이 콤마 1 뭐야? 1,2지. 2,1에 1,2로 간다고 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만큼 이동되기 전 뭐야?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이동되기 전에 이렇게 되지 않니? 맞아? 얘는 원래 직선 x 플러스 ay 마이너스 8 위에 있던 건데, 여기에 있던 건데, 이렇게 있던 걸 지금 이렇게 이동시켜서 바뀐 직선에다가 얘를 대입하는 것보다는 원래 점을 여기에 대입해주면 편하겠지? 요 관점으로 봐주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됐고 조금만 더 볼게. 134페이지까지만 보자. 134페이지. 자, 원의 방정식을 대칭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실 점대칭을 배우긴 했어. 점대칭은 특정점 a, b 점대칭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x값, y값이 나와 있으면 이 x값이 2a-x가 될 것 같고 y값이 2b-y가 되겠지. 물론 얘를 둘 다 대입해서 만들어줘도 되겠지만 원의 방정식은 어차피 대칭 이동해봤자 단지는 바뀌냐? 안 바뀌지? 중심점만 바뀌는 거였지. 중심점 찍고 딱 해서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몇 콤마 몇이야 중심? 마이너스 3,4잖아, 그지?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4를 어디 대칭 이동시켰대? 1,2? 그럼 자 x값 평균이 1이니까 둘 더했을 때 2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둘이 더했을 때 4가 나오니까 0이 중심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 9-8번은 2차 함수는 대칭 이동 시켜봤자 최고치 한계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치? 그럼 봐봐. 9-8번 문제 풀 때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대.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5,8이라는 얘기는 원래 점과 대칭 이동된 꼭지점의 중점이 A, B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자, 원래 포물선의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3,6이야. 3,6과 5,8의 중점이 A, B가 되겠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잘 판단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조금만 더 볼까? 여기까지만 볼까? 여기까지 보고 쉬었다가 마저 볼게. 자, 얘들아, 오늘 지금 쉬는 시간에 앞부분 있지? 앞부분에 안푼 문제들 쭉 풀어. 여기 지금 숙제 마저 안 한 친구들 쭉 풀고 이따가 9시 50분부터 숙제 검사 마저 다시 하고 숙제 검사가 다 됐으면 아직까지 끝났다. 그럼 마무리해서 가는 거고. 프랑스는 거는 우리 원래 숙제였던 데까지 115페이지가 115페이지까지 쭉 풀어보고